오이무입니다. 오이무입니다. 자, 오늘 돌아온 이나떡가 아니고 들리는 오이무 특선 임이랑 유럽 미슐랭 레스토랑 뽀개고 온 이야기에 이어서 네. 임이랑 유럽 이거저거 뽀개고 돌아온 이야기. 이게 또 결국 2편이 됐네요. 아우, 제 다 생각대로입니다. 지금 큰 그림 그리신 거죠?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하나에 푸나요? 뭘 여행 갔다 온 걸 이렇게 두 편을 편성을 그냥 해서 2시간짜리 차 한 번 마신 거지. 네, 쑥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한 것도 할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각오를 앞으로 하시고 살면서 더한 계속 할 거예요. 뭐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사실 휴가든 편 하나 안 한 거를 다행으로 아세요. 그거는 약간 식물이랑적으로 또 풀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식물이랑입니다. 몇 년 만에 지금 수정이 되었고 어떤 꽃이 하고 싶다. 해야겠다. 벌이 몇 종이 있고 막 이런. 해야겠는데? 아닙니다. 가시죠. 아, 오늘의 이야기 가시죠. 놓칠 수 없네요. 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가 네. 결론 내리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이제 미슐랭 편에 이어서 네. 짐 싸기 편, 쇼핑 편, 숙소 편. 네. 여러 가지 뽀갠 것에 대해서 네. 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상하게 좀 쫄리네요. 그쵸. 이렇게 또 훅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네, 취조당하는 그 쫄림, 쫄쫄이 느낌이 있으시죠? 쫄쫄이 느낌. 네, 쫄쫄이 느낌. 일단 네네. 굉장히 취조할 게 많은데 네. 23박이었나요? 23박이죠. 네. 네. 23박을 여행한다는 거는 네. 그리고 그거를 한 숙소에 23박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아니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한다는 거는 네. 짐을 빨리 풀고 다시 빨리 싸고 네. 컴팩트하게 가지고 새로운 공항에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거에 상당한 노하우와 그 음. 공을 쏟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짐을 출발 며칠 전부터 싸셨습니까? 꽤 오래 전부터 쌌어요. 근데 일단 굉장히 훌륭한 트렁크가 있어요, 저에게는. 저는 작년에 오진 선생님이 생일 선물로 또 트렁크를 사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트렁크 얘기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트렁크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펼치는 거.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죠? 그래서 왼쪽에 반 넣고 오른쪽에 반 넣고 그다음에 잠그고 막 이런 트렁크가 저는 불편하고 그냥 하나 크게 통으로 돼 있는 트렁크를 좋아해요. 뒷구멍이 일리 있네요. 네, 통으로 돼 있어서 뚜껑을 닫고 그냥 이렇게 잠그면 되는 그 트렁크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맞네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갔던 트렁크도 그런 트렁크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처음 짐에 시도해본 시스템이 있는데 뭐죠? 이런 거 궁금해요. 파우치 시스템. 기본적으로 제가 파우치가 엄청 많아서 파우치에 막 뭐 약 따로 담고 뭐 선 따로 담고 뭐 따로 담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 거의 모든 물건이 다 파우치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겉옷까지도 이제 파우치에 넣는 시스템을 제가 이번에 도입을 했어요. 겉옷을? 네. 그러면 그걸 위한 파우치를 새로 구입하진 않으셨습니까?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파우치를 3개 정도 좀 큰 파우치를 새로 구입을 해서 그 GBH라고 구름바이 H라는 브랜드에서 BH, 네. 네, GBH인데 네. 그 굉장히 그런 여행 관련된 제품들이 잘 나와요. 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파우치를 큰 사이즈랑 중간 사이즈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3개 정도 구입을 했고 되게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 여행용 파우치들은 되게 얇고 네. 메쉬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있고, 막 네. 꿉꿉해지지도 네. 않고 그렇게 또 많이 남기고 네. 모양이 그래서 그냥 일반 파우치랑 다른 점이 확실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몇 군데의 여행 파우치를 시도했다가 아직 정을 못 붙이고 있는데 그건 오히려 제대로 돈을 안 쓰고 그냥 좀 싸고 적당한 것 같아서 샀다가 또 약간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섞여 있는 판데 근데 확실히 편한 게 있더라고요. 네. 여행 파우치가. 근데 그 GBH 파우치는 좀 여행용 파우치를 이 돈 주고 사야 되나 싶은 가격이었어요, 사실. 얼마나 막 비싸길래. 하나에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제 몇 개를 사면 이제 막 10만 원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오, 제가 산 여행 파우치는 3만 원에 한 8종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하나에 되게 잘 만들었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무게가 있어요. 오. 근데 튼튼해서 이것저것 엄청 때려 넣고 이렇게 압축도 되게 잘 되고 오. 저는 이번에 너무 잘 쓰고 왔어요. 혹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3,000원짜리 다이소 파우치도 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왜 샀냐면 빨랫감을 위한 파우치를 하나 따로 아,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네. 마음으로 좀 짠 파우치에는 계속 빨랫감만 넣어가지고 아. 다니기도 했어요. 네. 저는 그 경우에 그냥 중간 사이즈 세탁망을 네. 빨랫감 파우치로 써버려요. 그리고 가끔 여행 길어져서 거기서 세탁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래 방에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숙소에 좀 세탁기가 멀 때도 있고 이런 숙소의 경우에는 세탁물을 안고 가서 또 안고 돌아오기도 좀 뭐하고 내가 세탁 바구니가 있는 게 귀찮아, 아니니까 귀찮아. 근데 거기에서 약간 고리가 있는 파우치가 그러니까 그 세탁망이 하나 있으면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탁망도 있었는데 세탁망에는 이제 속옷 빨래를 넣었고 그 파우치에는 이제 속옷이 아닌 빨래들을 넣었죠. 거기서 분류가 하나 더 들어가는구나. 병자인가? 근데 사실 양말이랑 속옷이랑 따로 넣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것도 따로 넣고 싶었구나. 네. 저 양말, 속옷, 티셔츠, 청바지 다 같이 들어가는데 경악스러운. 아니 근데 그래도 돼요. 어차피 빨 땐 다 같이 빨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망에는 따로 넣어서 빨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만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또 네. 그럴 수는 없었다. 네. 하지만 내 마음 편한 게 짱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파우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네. 성공적이었군요. 그러면은 제가 좀 집요하게 네. 막 3, 4일 전부터 네네네. 짐을 싸기 시작하신 거예요? 3, 4일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진짜 오래전부터 짐을 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이 친구 3명이랑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포인트죠. 네, 저 빼고 다 제이니까 그런 뭘 싸고 이런 거에 대한 대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미리? 네. 어머나. 근데 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에 노출이 되면 피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뭔가를 얘기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짐 싸는 얘기 자꾸 하니까 짐을 싸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전날에 싸시잖아요? 뭐 당일에 싸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희 그렇잖아요. 근데 며칠 전부터 약간 트렁크가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이번에 당혹스러워서.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아무래도 일정이 기니까 조금 짐을 더 단단하게 잘 싸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포인트는 아무래도 줄이는 거였나요? 그쵸. 왜냐면 그 겉옷을 몇 벌을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날씨가 묘하게 간절기네요. 그쵸. 네. 간절기이기도 하고 근데 또 여름 옷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경량 패딩을 몇 번을 넣었다 뺐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월 15일에 가는 건데 패딩까지는 오바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 계속 하다가 결국은 뭐 그거 몇 그램 된다 그래 그냥 너 가져가 그랬는데 300g 내가 다 이미 재본 거야. 320g 그렇지. 근데 결국 넣어서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으면 얼어 죽었을 뻔했다.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한 것들이 그 핵심템인 경우들이 또 맞아요. 있고 맞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빨리 분류할 수 있는 것과 컴팩트함과 무게. 무게 신경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보통 23kg 정도인가요? 보통 23kg 정도를 2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몇 개를 가져가고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기본적으로 제가 23kg지만 유럽에 들어가서 저가 항공을 몇 번 이용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지젯도 타고 라이언에어도 타고 뭐 이럴 일들이 있었는데 걔네가 리밋이 20kg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우면 좀 고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kg 안쪽에 맞추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출발할 땐 23.1kg였어요. 20kg 안으로 맞추지는 못했다. 그럼 어떻게 그걸 20kg 한 개의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뭘 좀 이렇게 버리면서 다니긴 했고요. 우와, 버린다는 새로 사서 넣는 게 아니고 가져갔던 걸 버린다고요? 네, 입었던 티셔츠 같은 것도 버리기도 했고 근데 대박. 버리려고 가져간 것도 있었고 대박.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라면 같은 것도 이제 무게가 줄어들고 네네네. 기본적으로 계속 무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영양제 같은 것도 맞네요. 뭐 무게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일주일 영양제 하면 은근히 또 몇 그램 될 수도 있고 한 줌 되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무게가 그래도 계속 조금은 줄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것도 무게가 계속 좀 줄었을 거고. 예. 그 사부작 3kg. 네. 그러면 그건 고생 안 하셨어요? 이지젯 라이언에어 무게 맞춘다고. 그러니까 고생을 안 했다고 하기엔 제가 또 런던에서 뭘 안 사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그런 하잘것없는 몸부림을 쳤구나. 근데 뭘 사긴 샀어 또. 당연하지. 안 살 수가 없지. 뭐 별건 안 샀는데 그래도 막 뭐 신발 이런 거 좀 산 거예요. 별건 아닌데 신발 손수건 산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네네. 신발이 또 되게 무거운 거. 당연하죠. 전 좀 무거운 신발을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좀 어울려. 청키한 거. 어울려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신발 사서 그런 건 이제 백팩에 넣고. 아, 붙이지는 이것도 못하고. 포인트인 게 그 이동을 하려면 트렁크 하나 끌고 네. 등에 하나 메고 이렇게 하면 좀 컴팩트하게 이동할 수가 네, 있는데 네, 트렁크 네. 두 개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전 트렁크 2개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아, 왜요? 언제요? 아마 저번 책이었나? 책은 안 썼나? 뭘 많이 사서. 그러니까 뭘 사서 뭐 기내용 트렁크가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막 그릇이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막 저기 배낭에 넣어서 후루룩 붙이고 이게 안 돼서 트렁크 둘을 끌어서 그 진짜 컨트롤이 안 돼요. 오른손목과 왼손목이 사정없이 꺾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켜보는 이제 현지 사람들의 측은한 눈. 아이고 저 관광객이 지팔자를 꽉구나. 그건 이제 다시는 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든 택시로 이동할 것이다 하면 트렁크 2개가 가능한데. 오, 그 되게 영화에 나오는 호텔과 공항 이렇게 딱.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붙이는 트렁크 2개에 핸드캐리까지 해서 3개까지 가능하죠, 그 안에 사실.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그렇게 다닐 일은 없고. 그리고 저는 트렁크 2개는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유럽은 어디든 좀 치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내 손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그거 챙기세요? 내가 뭔가를 하나 더 살 걸 대비한 접는 가방 같은 거. 늘 챙기죠. 이번에도 챙겼죠. 근데 그것까지 늘리진 않았어요. 독해. 산독기야. 왜냐면 들어오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제 니스에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이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짐을 늘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짐의 그 개수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늘리지 말아야지라고 참고 어떤 사람은 못 참겠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후자로 좀. 근데 저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늘리지 말아야지 하고 안 하고 직구해서 한국 집으로 계속 배달시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 그래도 딱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쇼핑편으로 넘어갈 네. 예정이에요. 유럽에 갔고 지금 네. 환율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네. 또 이제 코로나 기간에 참았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파는 쪽도 팔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네. 예쁜 것들이. 네네네. 선생님도 야 이거 내가 얼마 만에 오는 큐가든이야. 근데 어머 이놈들이 뭘 파는 거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벌을 가지고 이놈들이 뭐라고 앉아 있는 거야? 난리를 치고 있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수도승처럼 살 수가 있는가. 내가 수도를 하러 간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미랑 씨가 오늘도 제가 커다란 택배 상자를 하나 봤는데. 맞습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딱 KOR 딱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그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진정성 넘치는 오늘 도착한 택배들에 대해 얘기를 네.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예쁜 게 많았어. 사고 싶었어. 근데 짐은 난 늘릴 수 없어. 이동이 많아. 그래서 이미랑이 택한 방법은? 직구. 직접 보고 일단 그것들을 내가 주문해가지고 직구를 해가지고 주문을 해놓는다. 집에 돌아와서. 내가 들고 오진 않겠다. 약간 그거잖아.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보고 집에 와서 롯데닷컴에서 쿠폰명 가서 약간 싸게 사는 그런. 아니지. 근데 훨씬 비싸게 사는 거지. 그치. 그거를 이제 여기는 롯데닷컴이 아니고 배송료에 설마 관세를 물진 않으셨겠죠? 관세는 이번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근데 관세 물었죠. 바보코트 같은 경우는 관세를 물었고 바보코트 말고 이제 벌 쿠션 이런 걸 샀는데 오늘 온 거 네. 오늘 온 그 문제의 상자 네. 제가 들어오면서 본 네. 1번 벌 쿠션 그쵸. 어디서 샀다? 막스앤스펜서. 막스앤스펜서 영국. 이놈 자식들. 그러니까 모두 영국 막스앤스펜서 제품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 온 것들 중에 하나가 벌 쿠션 2개랑 벌 쿠션 2개 그리고 벌 타월이랑 벌 타월 그것도 막스앤스펜서. 어머. 그리고 벌 접시까지. 벌 접시. 네. 그리고 제가 벌 부츠, 벌 장화를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저희 오인무 지금 시작 직전에 약간 삘 떨어뜨리셨어요. 약간 네. 빡쳐가지고. 네, 바로 1대1 제가 문의 넣었잖아요. 넣었죠, 바로. 제가 5분 정도 늦게 시작했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더 화가 났던 이유는 이 벌 쿠션이 부피 무게가 적용이 돼서 제가 배송비를 거의 1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배송비를 10만 원을 낸다는 건 약간 직구인으로서 배송비 10만 원이라는 거는 거의 제가 4,000원짜리 스프레이 사려고 네. 관세청에 서류 냈던 얼마였지? 것급에. 그때도 막 3만 원 막 이러지 않았었나? 아니에요. 서류는 그냥 잘 돼서 잘 냈는데 아니 또 이것도 네. 그 부피 무게의 세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무게로 보통 직구해서 뭐 3kg입니다, 그쵸. 2kg입니다 가격을 매기는데 부피가 큰 것들은 비행기에 실릴 때는 부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부피 무게를 적용해야 쓰겠습니다. 근데 쿠션이 그렇게 큰 쿠션이 아니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렇더라. 부피 무게를 적용할 정도로 얘네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렇더라. 오리털 뭐 이런 거 아니더라. 근데 그래서 적용을 해서 돈이 엄청 나왔는데 얘들이 지금 장화를 누락했어. 어. 모 굴지의 직구 기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랑이가 빠기 쳤어. 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니들? 그 1대1 답변이 오면 제가 선생님한테 네. 제가 긴밀하게 네. 또 네, 연락을 긴밀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저도 거기에 솔직하게 돈을 쓴 사람으로서 좀 네. 이 부분은 뭐 그 부분이 그쪽이 잘 그 업체 지금 약간 삐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이 지금 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주문할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잠깐만. 제가 사온 샌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 샌들을 하나 더 쟁여둘까. 스톡으로다가 똑같은 걸?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그 친구를 이제 직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업체 바꿔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싫은데? 근데 그렇구나. 또 그 배송 업체 바꾸는 거 전 너무 귀찮거든요. 많이 귀찮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안 사고 넘어갈 수 있겠다 이번에. 덕분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막스 스펜서의 벌 시리즈들이 오늘 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살짝 관세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것이 바보의 코트. 그쵸. 걔는- 바보 코트도 이제 좀 부피가 크니까 네. 제가 현지에서 입어보고 이거는 한국 가서 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꽤 부렸다는 느낌으로 있다가. 아니 왜냐면 사이트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러면은 걔는 네. 지금 오는 중입니까? 아니 걔는 이미 왔고요. 이미 제가 한국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왔고 걔는 이미 착착 접어서 제 리빙박스 안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걔는 계절이 이제 아닙니까? FW니까. 짱이다. 그럼 쌤 저희 들리는 오인무의 네. 사진들 조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사진 짝짝짝 첨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식 샌달이요? 네, 샌들은 제가 아직 사왔는데 늦죠? 그거 클락스에서 구입했는데 클락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오. 거예요. 그 클락스 신발이 원래 되게 편하잖아요. 편하죠. 근데 제가 되게 발이 커요. 그래서 255인데 한국에서 255가 마음에 드는 사이즈와 마음에 드는 그 디자인의 샌들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오. 그래서 패션업계 각성해라. 그래서 요거는 이게 보통 예쁜 건 다 250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요즘에는 그래도 좀 예전보다 260까지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다행이네요. 근데 그래도 아직 저는 이렇게 성에 차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외국에 나가면 신발은 꼭 열심히 사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모르는 또 구입템이 있습니까? 또 모르는 게 있을까요? 뭐 선생님이 진짜 잘 사셨다 생각한 거는 그 룰루레몬. 룰루레몬 티셔츠는 이제 후디? 추워 죽을 것 같아서 네. 샀고 그 스쿠바 라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라인에서 또 다른 걸 또 구매를 했네요. 돌아와서? 네. 그러니까 하프 집업을 샀는데 풀 집업을 이제 또 구매를 룰루레몬에서. 풀과 하프는 너무 다르죠. 그럼요. 색깔도 다릅니다. 하프 마라톤과 풀 마라톤만큼 다른 건데 네. 21kg가 달라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다르기 그리고 때문에. 또 뭐 샀지? 뭐 로브를 2개 정도 샀고요. 로브 그러니까 가운 같은 거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샤워하고 입는 거라든지. 그 프랑스 브랜드들 중에 같이 갔던 그 친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인데 아메리칸 빈티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프랑스 브랜드인데 네. 이름이 아메리칸 빈티지예요. 그렇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거 알고 보면 아메리카 브랜드려나? 아닐 것 같은데. 그 프렌치 커넥션이 영국 브랜드지. 그쵸. 그런 약간 거 그런 아닐까? 느낌. 그럴 수 있어. 근데 프렌치 커넥션은 망한 것 같아. 이번에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브랜드들이
많더라. 마음 쑥쑥해지게. 근데 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브랜드가. 그래서 아메리칸 빈티지? 네. 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로브를 하나 샀고, 그리고 헤이, 스웨덴이 아니죠. 코펜하겐이죠. 코펜하겐에 가서 덴마크, 네, 네. 네. 헤이에 갔다가 헤이에서 또 굉장히 귀여운 로브, 색깔이 굉장히 귀여운 로브를 팔길래 제가 좀 약간 로브에 버튼이 눌리거든요. 아, 저도 좀 로브 좋아해서 여러 개 제가. 있어요. 네. 네. HAY 그 헤이. 네. 네. 그 약간 북유럽 먹어주는 맞아요. 예쁜 맞아요. 이 친구. 색깔 엄청 잘 쓰는. 음. 그 로브르에 저희가 약간 버튼이 눌리는 이유는 하루 종일 집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씻는 거 둘 다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씻고 나서 로브 하나 딱 입고 뭔가 네, 얼굴에 네. 뭐 찹찹. 네, 맞아요. 저 제일 제가 했던 로브에 대한 또라이 짓은, 그, 게스트 하우스에 묵는 일정인데, 네. 가방에 로브를 넣어간 거였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입으실 수 있어요? 입었죠. 약간 그러니까 두꺼운 게스트하우스는 계열이었어요? 디테일, 네. 중요해요, 디테일. 왜냐면 두꺼워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저 여자가 굉장히 얇은 로브 하나만 입고 돌아다닌다? 그럼 못 자는 거지. 약간 좀 잔대. 안 좋은 그 게스트하우스 룸메일 수 있다. 네, 네, 그쵸, 그쵸. 제가 저기 가져갔던 이유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 게스트하우스가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았지만, 샤워실이 멀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고장이 나는 때가 항상 언제냐면은, 네네. 샤워실을 공용으로 쓰는 데에, 네. 내가 샤워에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일단 수건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 잠깐 모르겠는 상황이랑, 그리고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몸을 닦은 후에 이제 마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디에 거치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오지 마 싶은 그런 상황에, 그런 거에 신경이 쓰이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또 묵고 싶었어. 그래서 왜일까? 그러니까 아직 게스트하우스적인 정서가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네. 이유가 있겠죠. 아, 네네. 그때 그거였네요. 유럽에 오래 있어서 혼자 너무 오래 지내는 게 괴로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자고 싶어서 어머. 타 지역의 게스트하우스에 갔었어요. 어머, 되게 사치롭다. 미친 거죠. 다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싶어서. 어머, 진짜 사치롭다. 8인, 뭐 4인, 6인 이런 방에 일부러 가서. 진짜 오지은스럽다. 다른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근데 어머. 그 와중에 미안해. 같이 방 썼던 사람도 미안해. 근데 왜 로브를 미안해, 그게. 미안할 일은 또 아니지. 약간의 나의 그 사리사욕이에 동원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가방을 써야 되지? 어떻게 옷을 어디, 이러다가 그냥, 로브 하나 챙겨. 그래가지고, 로브 하나 들고 와서 전 너무 편했던 거예요. 되게 잘 쓸 수 있죠. 벽에 걸고, 샤워 잘하고, 로브 입고 두꺼우니까. 나오고, 그 복도에 걸어갈 때 시선만 좀. 야, 너 로브 들고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시선에. 그래, 나는 코리아에서 온 사이코다.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사실 막 그 게스트하우스에 그 로브 하나만 입고 다니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지금 내 안에 유교거리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나도 20대 때는 로브도 아니고 그냥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큰 수건으로 그거 하나 그냥 두르고 다녔는데 그때 그렇지 않아요, 다들? 그쵸. 그러니까 네. 머리엔 작은 수건, 몸에는 그냥 네. 큰 수건 이렇게 그쵸, 앞에 그쵸. 이렇게 여며가지고 그냥 방에 네.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로브를 쳐다보는 이유는 그게 너무 본격 로브였기 때문에 그걸 들고 왔어? 라는 그러니까 두꺼운 계열이면 또 그냥 가방 하나 다 채우잖아요. 그게 기억이 났네요. 근데 오늘 이랑 씨가 잠깐 보여줬던 그 로브,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로브들을 저는 이미 봤는데 재질이 하나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한국 톡톡하요. 그 아메리칸 빈티지. 네네. 네. 그 한국 인스타 용어로서 톡톡해서 정말 좋았고, 네. 그 다음에 헤이는 로브로서 잘 보기 힘든 재질이어서 너무 좋았네요. 헤이는 그 초록색이 투톤으로 있는데 네. 그런 제가 또 초록색에 되게 버튼이죠. 그쵸. 네네. 그래가지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랑한테 돈을 빼고 싶은 사람은 벌 막 넣고 맞아. 초록색 바르면은 이미랑이 막 돈을 철컹철컹 써요. 맞아. 네. 벌, 초록색, 빨간색 이런 거에 그냥 네네네. 홀랑홀랑 네네. 넘어가. 이미랑의 통장을 노리시는 분들은 나 너무 네. 나 뻔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는. 지금 뭐 냅킨에 초록 뭐 벌 넣어, 장화에 벌 넣어, 그냥 별거 아닌 거에 벌 하나 넣으면 이미랑이 철컥철컥 하는. 장화 나 3개 있는데 장화 왜 또 샀어? 비 오는 날 얼마나 나가겠다고. 근데 비가 또 많이 온대. 아니 근데 그것만 안 왔잖아 또. 맞아. 아직 영국에 있는 거잖아. 인생이지. 이미 막 장만 지나가는데. 맞아. 이번 주부터인데. 괜찮아. 장화 3개 더 있으니까.
이상한 뭐가 괜찮다는 거지? 자, 그렇게 우리 쇼핑편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저 아까 집 얘기해서 꼭 궁금했는데 얘기 못 물어본 거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갔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여행을 막 복닥복닥 다니던 친구들이 아니고 조금 아까 이제 제이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약간 성향이 다른 친구들이랑 갔으니까 약간씩 그 친구의 짐도 좀 본다기보다는 알게 되잖아요. 이 친구는 이걸 이렇게 싸웠구나.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약간 짐 싸기 끝판왕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전에 치앙마이도 같이 갔던 멤버여가지고 네네네. 다른 여행에 갔을 때도 그 친구의 짐을 봤지만 이번에 더 깜짝 놀랐던 거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 하나가 인상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가 새로 끝도 없이 새로운 물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방 안에서요? 네. 새로운 게 있어요? 왜 저렇게 계속 새로운 옷을 입지? 왜 저렇게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오지? 싶은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짐을 어떻게 싸는지 약간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네. 네. 그래서 근데 막 뭔가 신발 같은 것도 약간 접이식 신발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대박 신기해.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 그 친구의 그 짐 안에 참고로 그 세탁조 클리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비앤비에 다니고 세탁기를 쓸 거기 때문에 고장났어요. 네. 세탁조 클리너까지 가지고 온 도대체 뭐가 얼마나 계속 나오나 봤는데 하다 못해 그런 것까지 나오는. 그럼 그게 드럼용이었겠네요. 그쵸. 유럽은 드럼을 쓰니까. 뭐 드럼용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드럼용 클리너? 네네. 그럼 그러니까 저도 세제는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세제까지는 그냥 뭐 당연한 건 거예요. 와, 저는 그 도시의 세제 코너에서 즐긴 후 뭔가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는 세제를 사서 그럼 너무 크잖아요. 2번 쓰고 기부하고 오는 인생이거든요. 아. 제가 했던 기부템 중에 제일 또라이가 조교에 꽂혀서 조교를 할 만한 대야를 그 도시에서 어떻게든 사가지고 목욕 소금을 사서 조교를 매일 한 후에 전부 기증하고 왔죠. 대야와 조격 소금을. 그 정말 저와 대척점에 계시는 세탁기 같은 거 완전 편하게 잘 써요 저는. 뭐 깨끗하든 아니든. 네. 세제가 계속 있었으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약간 그런 찌꺼기 이런 게 신경이 쓰였는지 세탁조 클리너를 가지고 와요. 근데 덕분에 되게 밝은 마음으로 세탁기를 한 명이 사용하다가 챙겨주니까. 왔어요. 네. 또 그런 친구들의 가방을 살짝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또 같이 가는 여행의 즐거움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챙겼어. 이런 거 샀어. 이런 거. 아니 카페만 가도 친구 파우치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또 디테일 광인들이니까. 네. 저는 되게 희한한 거를 하나 가져갔었는데 결국 사용을 하게 되진 않았어요. 뭐였죠? 왜냐면 저는 그냥 한국 사람 4명이 같이 가는 거니까 화투를 칠 수도 있다. 꽃들의 전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칠 줄 안다는 거예요. 대박. 근데 저기 그 부피 그 작은 부피에 비해서는 무한한 세계를 담고 있는 그쵸. 근데 무게가 은근히 꽤 나가요 화투장이. 그게 맞아. 네. 근데 아무튼 화투를 제가 가지고 갔다는 게 저한테도 너무 웃기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귀여운 막내네요 정말. 네. 근데 저는 잘은 못 치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그냥 치는데 맨날 지고 약간 이러는데 근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화투장이 예쁘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챙겨갔었고 그리고 좀 약간 킹받는 템 같은 경우는 생리용품. 너무 킹받는 템이었는데 부피가 되게 크잖아요. 그쵸. 특히 그 입고 자는 팬티 같은 거. 맞아요. 부피 엄청 크고. 근데 23일 여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끝나자마자 여행을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출발할 때 다시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기상. 그래서 안 챙겨갈 수는 없는 거예요. 미쳐버려. 네. 그래서 생리대, 생리컵, 탐폰, 입는 팬티까지 전부 다 챙겨갔는데 이게 부피와 무게가 상당해서 킹받네. 23일 동안 짐을 정리하는 때마다 약간 킹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이 파리였죠? 그쵸. 파리에서 생리대를 살 생각은 없었습니까? 살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기 싫었어요. 맞아요. 마지막 날에 막 안 그래도 되게 정신없는데 생리대를
사러 어딜 갔는데 또 막 뭐가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멀고 막 이러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쓰던 생리컵을 쓰고 싶고 내가 쓰던 그 라엘 생리 팬티를 입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템폰도 내가 아는 게 좋고.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기 싫은 마음에 생겨간 것들이 이제 꽤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짐과 지금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안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네. 뭘까요? 저희가 여행을 했는데 숙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아, 없어요. 네네네네.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아마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숙소의 테라스 사진이 네. 너무 좋았고 아, 그게 파리였으려나요? 네네네. 네. 이번 숙소가 에어비앤비를 좀 많이 쓰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그 호텔보다는 네. 에어비앤비를 많이 쓴 이번에 이제 친구들과의 총 1항씩까지 4명이 하는 여행에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쓴 이유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4명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많이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막 방을 나눠 쓰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같이 아침도 만들어 먹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그게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많이 갔고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저는 런던에서 늘 비슷한 느낌의 에어비앤비를 빌리거든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우스가 많잖아요. 런던 집들은 그러니까. 1층, 2층 집 정말로 한 채 이렇게 예쁘게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집들인데 뒷뜰에 스튜디오처럼 약간 별채를 지어놓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옛날에 마구간 위치였을까? 네, 그쵸. 바로 그렇죠. 마구간 혹은 약간 창고 이런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집들. 석탄 넣어두던 그쵸, 그런. 그쵸. 그러니까 약간 독립성은 가지되 이렇게 본가랑은 떨어져 있어서 독립성은 가지되 뭔가 안전한 느낌은 있고 너무 좋다. 그리고 좀 자그만데 꼭 정원이 있고. 좋다. 저는 런던에서 늘 그런 집들을 빌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집에서 2군데에 있었죠. 하나는 큐가든 근처에 있었고 하나는 시내 메릴본 근처에 있었고. 그런 집들은 이렇게 개조를 해놔서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런가요? 그럼요. 화장실도 다 있고 뭐 좋다. 있을 거 다 있어요. 부엌도 있고. 근데 이제 가스불을 쓸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핫플레이트 같은 거 준비해 놓은 데도 있고. 물 정도만 끓여도. 그러면은 되게 안전한 원룸 같은 거네요. 그쵸. 네. 왜냐면 이제 메인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거의 메인 하우스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아는 거기서 해결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혹하네요. 저도 그런 데서 묵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정원을 일단 되게 예쁘게 꾸미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뒷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렌트로 돌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정원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나무 보고 자꾸 여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여우집이 거기구나.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야생 여우? 네. 그 빨간 친구가 무슨 고양이처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더라. 그래서 뭔가 그런 약간 자연 속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어떤 공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기 전에 저 먼저 가 있을 때 그런 집에 있었죠. 너무 좋다. 또 좋을 것 같이 추측이 되는 게 뭐 호텔에 깔끔하고 안정적이고 별로 이렇게 정보가 없어서 오히려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정형화된 시스템도 너무너무 좋지만 특히나 에어비앤비 중에 주인이 같이 있는 에어비앤비는 그 사람 주인이 없는 막 공장식으로 돌리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색이 어디 가든 똑같잖아요. 그냥 이케아에서 제일 싼 가구 다 뭐 접시까지. 근데 그런 곳들은 약간 자부심이 있어서 그 공간도 그 사람 테이스트를 넣어서 꾸며둬서 그것도 되게 여행의 포인트잖아요. 뭐 베개포 하나도 되게 그 사람 취향대로 꾸민다든지. 먹을 것도 싹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집들 같은 막 과일 바구니 같은 거 막 어차피 있고. 우리 집 빚체니까. 네. 그런 게 좀 여행을 덜 삭막하게 해주는 진짜 어디 다른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에어비앤비의 장점, 단점도 있지만 완전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아침 저녁 그렇게 혼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정원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집들을 좀 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완전 꿀팁이네요. 저도 혹했습니다. 책 읽고 막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 마시면서. 그런 숙소가 있었고 또 기억이 남는 숙소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숙소가 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넷이 돈을 모아서 에어비앤비에 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퀄리티가 괜찮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잖아요. 맞네.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작은 그런 스튜디오에 있다가 이제 다 같이 움직일 때는 되게 큰 데에 있으니까 되게 궁궐 같고 거실도 엄청 크고 그리고 파리에서 빌렸던 에어비앤비도 진짜 막 노을이 너무너무 예쁜데 우리 집에서 에펠탑이 보이고 막 이런 집 있잖아요. 대박이다. 그래서 1, 2층에 테라스가 따로 있고 막 그리고 너무 그 집주인이 뭔가 굉장히 여행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집주인인지 책 같은 것도 그렇고 막 물건 같은 것도 좀 결이 있는 거예요. 예쁜 네. 되게 싸구려 이상한 것만 갖다 놓은 그런 데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숙소에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여행이죠. 맞아요. 예, 그 사람의 취향이랑 그 나라의 뭐를 거기서 실내에서 다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약간 그 에어비앤비라는 데 자체가 막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도 그렇고 그곳에 머물 때도 그렇고 약간의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있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랑 소통을 해서 체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가 피로감이 있긴 있었어요.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특히 파리 집이 좀 그런 피로감이 좀 있었던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을 누구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집이었지만 주인과의 소통이 약간 피로감이 있었다. 서비스업이 아니니까 그 그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자기 집을 빌려준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뭐 여름엔 이렇게 빌려주고 겨울엔 들어와서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건물의 다른 집에서 현재는 살고 있고 뭐 이런 되게 파리 말의 부자겠죠 결국. 그러게요. 말의 지구 부자요. 소통이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았어요. 네, 약간 벌써 모르는 사람인데도 좀 어깨가 쑤시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런 고생을 할 가치는 있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아침에 맛있는 버터에 맛있는 과일에 막 이렇게 빵에 발라 먹고 서로 커피 내려주고 이러면서 지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막 아침 맛있게 하는 가게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 또 신발 신고 나가서 이렇게 또 어디 가게에 앉아서 어느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진짜 편하게 그냥 내 방에 호텔은 그런 게 또 안 되니까. 네. 그런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 에어비앤비 매력이라는 게 있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 같이 이제 저녁에도 막 열심히 밖에서 놀고 들어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맞아. 이제 누구 먼저 씻을래 막 이런 거 하다가 자야겠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내일 또 재밌게 잘 놀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그런 즐거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다 호텔이면은 로비 아니면 누구 방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건데 이제 되는 부분이 있죠. 거실에 있는 집이라는 게 되게 파워가 있네요. 여행에서 주는. 뭐 최고라고 생각하면 호텔이라면 커넥팅 룸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호텔 있지? 제가 또 너무 제 식으로 생각했다. 그런 게 있다. 맞다. 근데 아무리 커넥팅 룸이라도 뭐 같이 아침을 해 먹거나 이렇게 막 4명이 둘러앉을 테이블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죠 보통. 그리고 호텔은 기본적으로 좀 공조 같은 게 그 집처럼 막 창문 확확 열고 이런 느낌이 맞아요. 아니니까 멋있는 건물들은 또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여행도 너무 재밌고 좋고. 맞아요. 근데 또 이번에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맞아요. 테라스에서 와인 한잔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에는. 그 테라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죠? 사진은. 거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두 꼭지 바로 쓰는데. 과연 뻥이야. 마음만. 우마무스메 하시지 않을까. 요즘 안 해요. 여기 오니까 자연의 기운이 느껴져서 내 말딸들이 보고 싶다. 이러면서. 유언이 갑자기 하셨네요. 딴 거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앞 얘기하고는 내가 못 빼겠다 싶은 이번 여행에 좀 웃겼던 거. 지금 이렇게 좀 진지한 집 얘기. 갔다 왔더니 웃겼던 게 있는데 갔다 왔더니 허벅지가 너무 튼튼해진 거예요. 허벅지의 근육량이 되게 높게 올라갔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멋지다. 많이 걸어서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15,000보 정도로 걸었고 막 2만 보 넘게 걸은 날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라기보다는
아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걸었는데 다녀왔더니 살이 쪄 있더라고요. 너무 잘 먹었고. 얼마나 잘 먹었길래. 매끼 판타지 페스티벌이었기 때문에 뭐 코스 한번 먹으면 접시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너무 잘 네, 먹으면서 네. 너무 잘 다녀서 이제 네. 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아세요? 혹시 밖에서 화장실 갈 때 네. 저는 보통 기마 자세로 아, 화장실을 사용하거든요. 유럽의 경우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좀 그렇긴 한데. 기마라 하시면 그러니까 스쿼트 엉덩이가 자세? 저기 붙지 않도록 엉덩이가 닿지 않도록 스쿼트 자세로 저는 보통 사용하거든요. 바깥의 화장실을. 저는 그냥 그 살균 그거 비치된 데 많으니까 한번 닦고 그냥 편하게 앉는 스타일인데 이미 기본적으로 꽤나 운동인의 마인드시군요. 그러니까 23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기마 자세로 이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 허벅지가 굉장히 튼튼해졌다. 대박. 역시 스쿼트구나. 너무 웃긴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게. 네. 그 손실 아까운데. 그쵸. 네, 어떻게 좀. 그리고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런던도 그렇고 뭐 파리도 그렇고 지하철에서 아직 다들 책을 읽더라고요. 어머. 한국 같은 경우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하철에서 아직 책을 읽어서 정말 낭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데이터가 터지지 않아요. 낭만보다 그쪽이 더 유력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터지지 않아서 책을 읽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좀 반강제적으로 네. 책을 읽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 같은 거 맞네요.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반반. 그렇습니다. 네. 책도 재밌는데 마침 핸드폰은 안 되니까. 그렇게 남들 사는 모습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오셨는데 혹시 네. 다음에 또 유럽에 간다면 이번에는 이런 나라를 저런 식으로 어떻게 여행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그게 혼자이든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든 그게 지역이 뭐 남유럽이든 북유럽이든 뭐 그런 혹시 생각이 여행 끝물하고 다음 여행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혹시 있었어요? 일단 제가 런던을 늘 되게 좋아해서 그쵸. 유럽 여행을 가면 런던을 꼭 넣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만 가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가는데 다음에는 이제 그만 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런던을 떠났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런던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일관성. 그러니까 뭔가 나랑 좀 그 기운이 통하는 데가 있는 거지. 런던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저한테는 헬싱키, 쌤한테는 런던. 네. 그래서 런던을 아마도 꼭 넣게 될 것 같고 다음에도 그리고 그 북유럽을 제가 아직 제대로는 못 가봤어요. 물론 이번에 덴마크를 갔다 오긴 했는데 스웨덴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선생님이 사랑하시는 헬싱키도 아직 핀란드. 네. 한 번도 못 가봐서 북유럽만 좀 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녀도 좋고 대박. 오 운전. 아니어도 괜찮은데 북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이번에 그거, 제대로 들었네요. 그거 있어요. 그 제가 계획 한번 세웠던 적이 있는데 네. 아직 면허 없던 시절에 렌트를 독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네, 왜냐면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이런 데서 렌트를 하면은 가격도 당연히 비싸고 이제 결국 볼보를 빌리느냐 벤츠를 빌리느냐인데 왜 거기는 독일은 벤츠가 국민차니까 네. 막 엄청 싸다는 얘기 아니지만 자기네 나라 차니까. 네네네. 그래서 되게 상태가 괜찮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북유럽을 만약에 내가 길게 여행을 간다면은 독일에서 차를 빌린 후에 독일 슈퍼에서 식료품을 잔뜩 채우고 절대 외식을 하지 않도록. 너무 비싸니까. 네, 노르웨이나 뭐 덴마크나 그런 곳에서는 외식을 안 해도 되게 항상 에어비앤비만 돌아다니면서 런치만 잠깐 뭔가 싼 걸 먹고 계속 이제 생야채 같은 계열만 보충하며 독일에서 산 파스타 면과 파스타 소스로 쭉 간다. 라는 류의 거창한 계획을 진지하게 세웠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흑당에 데리고 가고 싶으셨던 그 여행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내가 흑당이랑 피오르드를 간다. 그랬더니 이제 흑당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흑당이는 그냥 집 근처에서 그 다른 강아지도 쉬어 냄새 맡는 게 좋은데 왜 당신이 당신의 욕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느냐. 맞다. 부모 욕심이다. 접었죠. 네, 뭐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렌트를 해서 쭉 다닌다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해야 되면 북유럽 같은 데서는 해도 그렇게 많이 피로감이 있진 않지 않을까. 맞네요. 기본적으로 차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코스도 그렇고. 근데 노르웨이도 핀란드도
기차가 좀 잘 돼 있어요. 오, 훌륭하네. 쾌적하고 사람 없고 조용하고 경관 예쁘고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가볍게 또 제가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네. 앉아있는 북유럽은 생각도 안 해요. 아니, 어디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유럽 가게 되면? 저는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어디를 가고 싶다, 이게? 근데 아마 근데 런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번에 헬싱키 있었던 게 좋아서 좀 매해 매 계절 사람이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아, 그쵸. 다른 마음으로 같은 장소로 가는 걸 전 좀 좋아해서 그러고 싶어요. 근데 5, 6월에 유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죠. 뭔가 막 우중충함이 거쳤고 그리고 막 더워지기 전이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도 좀 행복해. 곧 여름 휴가도 있을 거고 날씨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 긴 겨울을 거친고 해를 만나는 사람들의 기쁜 기운이 저도 있어서 네, 좀 같이 테라스에 앉아있고 이러면 좋죠. 근데 이거 아까 그 짐 이야기에 있어서 이제 좀 하나 더 가자면 뭘까? 짐을 제가 막 많이 늘리지 않았던 게 네.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는데 뭘까요? 제 마지막 날 사실 한인 택시가 예약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한인 택시를 타고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약간 그 택시가 도착하기 전부터 여기 약간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좀 막힐까봐 미리 연락드린다고 이런 좀 불안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택시 회사에서? 난 이제 공항에 가야 되는데. 불안 책 쓴 사람한테? 불안 책 쓴 정도로 불안한 사람인데. 근데 나는. 거기 불안을 막 주사로 넣었네? 주입했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버 불러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대박. 지금 직전에? 여기 시위가 있어서 네. 여기 같은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세상에. 우버 불러서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근데 그 저희가 4명이었는데 저랑 어떤 다른 친구랑 둘이 먼저 이제 그날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우버를 부르자 해서 우버를 불렀더니 145유로가 뜨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기 코펜하겐 가는 비행기 편도값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145유로는 거의 뭐 25만 원 정도려나? 네네네. 뭐 그 정도 20만 원, 되는, 네. 20만 원 조금 20만 넘는 초반, 정도.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타고 가야지 뭐 어쩌겠어. 세상에. 그래서 일단 불렀는데 13분 후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13분 후에 와서 이걸 타고 가면 늦진 않을 거다. 그래. 그럼 기다리는데 13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죠. 우와, 불안 맥스. 13분이 지나도 얘가 13분 후에 도착한다고 돼 있는 거죠. 쎄하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근데 참고로 어디 다른 나라에서 공항에 갈 때는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봐 놓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뭐 어디서 타고 어떤 표를 끊고 이런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갑자기 대중교통에 던져진 거예요. 타임어택 상황에서. 네. 여기서 그런데- 좀 어리버리 까면 비행기 놓치는 거죠? 네. 근데 또 되게 신기했던 게 그렇게 여기 멀지는 않아서 여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 이를테면 B 라인을 타야 되는데 RER B 라인을 타야 되는데 RER C 라인만 가는 게 있다고 그 역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일단 표를 사는데 영문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길에는 이제 그 시위 때문에 사람이 정말 되게 많은데 차는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차는 한 대도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길 밑으로 들어가서 모두들 표를 끊고 모두들 패닉이 돼서 모두들 어딘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진 거야 지금. 공항으로 가야 내 되는데. 짐은 너무 막 23kg고 근데 파리 지하철은 또 오르락 내리락 계단이 맞네. 너무 많고 맞아. 근데 표 끊는 거부터 이제 난리가 나서 그표 끊는 기계가 딱 하나가 있는데 웬일이야. 그 표 끊는 기계 앞에서 이미 시간을 막 너무 많이 보내고 어머. 진짜 타임어택처럼 막 이제 그래서 결국 표를 끊어가지고 또 갔는데 거기서 또 왼쪽으로 가는 기차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서 잘 보고 타야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후달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산 넘고가 계속된 거예요. 네. 집에 올 때. 가방을 들고. 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왔어요. 우리가 타야 돼. 이거 안 타면 우리 약간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열차가 와서 타려고 하는데 문이 딱 열렸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만석이고 어떡해. 제 짐을 보면서 너 그거 들고 또 여기 탈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 있고. 그래. 언어가 통하지 그럴 때. 근데 뭐 어떻게 타야지. 난 타야지. 나 이거 안 타면 난 끝나.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걸 타고 막 결국 공항에 제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막 그런 약간 해프닝 같은 게 있었는데 되게 다행히 제가 막 엄청 쩔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너무 다행히 공항에 라운지에 샤워실이 있어서 또 여기서 마일리지 빛을 발하나요? 제가 샤워를 하고 새 삶을 얻은 기분으로 이제 비행기 30시간이라도 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 샤워하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직전에 딱 샤워해서 장거리를 타는 그 마음은 너무 좋더라.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샤워를 착 하고 이제 새 삶을 얻어서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왔는데 보니까 저희가 되게 큰 어떤 불행 같은 걸 되게 잘 피했더라고요. 런던에 들어갈 때 원래 입국 심사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게 자동 입국 심사로 바뀌어서 그냥 여권만 들이밀면 입국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맞아요. 그 몇 안 된 국가에 한국이 들어갔어요. 그쵸. 네, 영국인들이 또 신뢰를 보여주더라고요. 오케이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들어가고 며칠 있다가 그 시스템이 싹 고장이 난 거예요. 영국인들.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안 되는 시스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완전 줄 미친 길었겠네요. 그래서 또 그 후에 들어간 사람들 되게 고생을 했는데 또 우리가 나온 직후였나? 대한항공이었나? 아시아나였나? 아무튼 국적기 중에 하나가 10몇 시간 동안을 얘네가 연착을 해가지고 또 어머나. 되게 사람들이 많이 고생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미 밤 비행기인데 열 몇 시간을 연착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4시간인가 지나서 사람들 다 내리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불행에도 뭔가 휩쓸리지 않았고. 야. 큼직큼직한 불행 곁에는 있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사람 한 명의 사주팔자가 이승기 씨 사주팔자인 거 아니에요? 이승기 씨 사주팔자가 뭔가 그런 거예요? 이승기 씨가 한국에 있으면 태풍이 안 와요. 진짜로? 그래서 태풍 올 때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저의 이제 얼굴 이름 모르는 인터넷 그 마을 사람들이 이승기 씨의 현 위치를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승기 씨가 뭐 예를 들면 해외 투어 중이다. 외국에 있다. 태풍 못 피하겠네. 너무 웃긴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 태풍이 이상하게 방향을 돌려서 뭐지? 이승기 씨가 집에 있구나. 그래서 이승기 씨의 현 위치를 파악하곤 했는데 또 사람 사주팔자라는 게 또 모르니까 한때는 그렇게 이승기의 현 위치 그런 거를 파악하곤 했는데 재밌다. 같이 여행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런 이렇게 태양의 팔자 그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폭풍우가 불지 않는 팔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마지막 날 해프닝은 있었지만 그래도 막 진짜 큰 사고는 없었고 누가 막 많이 다친다든지 많이 아팠다든지 뭐 이런 일 없이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안 싸운 것도 너무 멋지고요. 맞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어른적인 노력이 아주 보이지 않게 살짝씩 있었겠지만 그것도 너무 아름답고 그 결국은 쌤은 트렁크 하나로 네, 돌아왔습니다. 컴팩트하게. 네. 대신 직구를 많이. 그러니까 똑똑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닐까? 근데 입어보고 사는 게 좋으니까. 맞아. 안 입어보고 직구 한 거보다 1000배 낫지. 배송비 내지 뭐 관세 좀 내고 뭐. 그래. 멋있어. 약간 동공 흔들리는 거 왜 그런 거야, 언니? 그거는 뭐 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방식 나왔다. 저는 트렁크를 비워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반만 채우고 반은 비워서 이제 하나씩 그 전리품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현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배송비는 안 들지만. 근데 그게 현명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갈 때 제가 뭘 뺀다고 많이 뺐는데도 그 23km 밑으로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유럽 3주면. 네.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되게 작은 것들도 엄청 뺐는데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괜히 가져갔어 한 물건은 결과적으로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물건은 나한테 필요한 건 거야. 네, 3주 네, 동안 네. 유럽에 있으려면. 그리고 그거는 당일에 우르르 썼으면 아 이거 괜히 가져왔어와 아 그거 챙길 거래 향연이잖아요. 근데 이 며칠 동안 챙긴 그거에서도 또 선생님의 변화라면 변화인데 그게 재미있는 변화가 아니었나. 변화라기보다 약간 그냥 이번엔 그랬다. 또 그때 달랑이여가지고. 맞아. 그때 다음 여행엔 당일에 사실 저는 뭐 여권이랑 신용카드만 있으면 맞아요. 예. 어떻게든 돼요. 네네. 여권이랑 신용카드만 맞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저도 조금 그 3, 4일 전부터 파우치를 이용한 짐 싸기 같은 거는 약간 화내요. 3, 4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번에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다 싼 일주일이 힘든데 여튼 네 그랬습니다.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미랑 씨의 이번 유럽 여행을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볼 수 있어서 진짜 즐거웠고 하다가 지금 거절당했죠. 뭐 하나 새로 제가 하고 싶다 그랬는데 뭐였죠? 아 큐가든? 아 큐가든. 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 식물이랑 부활해줘. 식물 바보한테 들려주는 큐가든 안내기 이런 거 식물이랑 한 회 부활해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정치자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조금씩 계속 어떻게 빈틈을 노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오임무가 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 안녕.